이기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예, 그 감독님과 또 배우님들께 먼저 그 인사 말씀부터 그리고 여기 또 전주에서 오랜만에 관객들 만나게 되신 소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상영 전에 인사드렸던 희수연출 감정원이라고 합니다.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인사드렸던 혜수의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선을 연기한 강기루고요. 작년에는 관객분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리 열어서 관객분들 모시고 영화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처음 상영이 항상 좀 설레고 그렇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첫 상영인 걸 알고 보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설레는 느낌이 같이 듭니다. 좋은 질문 해주시면 더 재밌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지금 또 계신 관객님들은 또 저희가 굉장히 빨리 그죠? 이 피켓팅을 해서 성공하신 훌륭하신 관객님들이시잖아요. 저희가 일당백으로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주시는 대로요. 제가 그 전달 잘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질문하실 동안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그냥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많이 이 시작을 이제 어쨌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그 내용이고 또 이렇게 그 방식 자체도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도 조금은 특별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런 형식으로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떻게 출발을 하시게 됐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 제목 희수인데요.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가 희수라는 친구가 제가 있어서 그 친구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고 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그 희수라는 친구의 어떤 삶이나 그 친구가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어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을 좀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끼시고 다들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희수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이제 가장 또 가까운 인물이어서 시작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허락을 좀 받고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영화가 시작됐고 그 희수라는 제 친구는 지금 전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영을 또 보기로 해가지고 지금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민정 배우님과 강기루 배우님은 저희가 정말 밑보배시라 어떤 영화이든 그 영화에서 어떤 역이든 그 감정을 정말 만들어내서 저희들한테 이 영화의 깊이를 더해주시는 거에 정말 더 이렇게 저희가 정말 믿고 보는 배우님들이신데요. 그럼에도 이 영화는 특히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대사도 정말 거의 없고 그렇지만 감정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다 이제 죽이면서 혹은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작품들을 좀 진행을 이제 연기를 하시게 되셨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나 혹은 희수 혹은 이 학선애라는 인물들을 연기를 이제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그림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상관없어요. 네. 글쎄요. 시나리오를 읽고
학선이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사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학선에 대한 뭔가 힌트를 얻을 만한 것이 없었고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에 참여하면 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무언가를 표현해야 할 때 그거 모를 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 실존하는 염색 공장과 그리고 어딘가 실제로 또 존재할 것 같은 희수라는 인물을 그런 자료들 속에 제가 들어가서 마치 희수라는 인물과 대화하고 그리고 공간을 견학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오히려 학선이 이런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촬영을 해서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감정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대사가 별로 없었어요. 다 지문과 묘사, 상황 설명, 근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소위 오감이 다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좀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한 편의 소설을 읽은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떨 것 같다, 어떤 느낌인 것 같다라는 게 확 와닿았고 기루 배우가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기보다는 이번 작업은 조금은 다르게 좀 마음으로 와닿는 게 좀 컸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여태까지 기존에 제가 해왔던 작업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희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냥 내가 희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닮아 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감독님하고 이제 상대 배우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 진짜 대사 말씀하시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이 침묵이 이제 불편한 상황도 있고 침묵의 무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만 영화 속에 이제 인물들은 굉장히 침묵을 잘 견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관객분께서는 이렇게 대사를 이제 넣지 않으신 많이 덜어내신 또 이유가 있으신지를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말을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영화에서 말들을 많이 듣고 싶지 않은 작업을 이번 작업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사를 최대한 좀 많이 줄이는 대신 다른 식의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분들하고도 충분히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촬영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희수가 산 인물이 아니라 이제 영혼이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좀 최소화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보면 정말 이렇게 질문도 주신 건데요. 그 로케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대구라고 하는 지역과 대구는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또 섬유가 되게 유명했었던 곳이고 그런 이 일터 그 노동을 하는 그 장소와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 이 장소인 강원도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로케이션에 관한 이 질문을 또 하셨고요. 또 재미있는 질문으로 두 분 다 극중 이제 제목이 초성이 같으시다. 그 이유가 또 있으신지도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 그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비산동 염색공단에서 촬영을 했고 제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다 보니까 저한테 좀 익숙한 공간이었고요. 대구가 이제 예전부터 뭐 섬유도시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지금은 문화도시로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비산동이라는 염색공단 부지가 굉장히 넓고
이제 그 서구 비산동 쪽으로 가면은 늘 어떤 수증기라든지 그 섬유 어떤 그 약품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은 이질적인, 익숙하면서도 좀 이질적인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이제 배경으로 영화가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강원도 묵호항 주변인데요. 거기는 제가 그 대구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 한번 여행을 가려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촬영할 때도 그 스태프들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대구에서 출발하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묵호라는 곳이 국내긴 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먼 곳. 그래서 그곳을 예전부터 되게 가보고 싶어서 그 묵호라는 곳을 제가 이제 장소들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 도경리역이라든지 뭐 일대들을 약간 자료조사, 영화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여행 이제 여기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 조사를 했던 장소들 중에 한 군데였고 실제로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처음 가보게 된 곳이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희수라는 인물이 이제 여행을 자주 이제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곳에 얼마나 가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로케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희수가 이제 먼저 결정이 됐어요. 제 친구 이름 그대로 이제 따온 거고 그 상대역으로 저도 좀 같은 초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읗시읗 해서 학선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좀 재밌었던 게 프리 단계에서 그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청년 노동자 당시에 이제 20살이었던 분을 이제 만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인터뷰 겸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 이름이 이학선이었어요. 우연이었지만 그래서 되게 이제 그분을 만난 이후에 조금 더 그분 생각을 하면서 네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이 영화가 희수의 뒷모습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희수의 그 어딘가를 응시하는 이 마지막 장면으로 또 시작을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딱 인상처럼 찍어주는 그 이미지가 다가오는 감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공민정 배우님께서 그런 역을 이제 그 표정이 없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담아내는 그 장면을 또 연기하실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하고 첫 장면에 이 뒷모습이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뭔가 뒷모습에서 또 사연이 이렇게 읽혀질 것만 같은 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뒷모습까지 연기하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장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장면인데 몇 테이크 정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초반 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편하게 언니 이제 마지막이니까 인사 이제 그냥 편하게 돌아봤었고 마지막 테이크가 오케이 컷인 것 같은데 마지막 테이크 디렉팅이 달랐어요. 말해도 돼요? 네. 학선이가 왔다. 학선이를 만났다. 학선이가 지금 차인벨 소리 뒤에 바로 뒤 약간 이런 왔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봤을 때는 그냥 나 완전히 가기 전에 너 보고 가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만났네. 난 잘 갈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질문을 또 이제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수가 직접적으로 크게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이제 영화에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결국은 보면 이 노동 현장에서 어쨌든 이게 죽게 되는 거와 같은 그런 장면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조금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주셨고 이제 여기 질문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영화 안에서 그래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희수
희수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영화 이제 중후반부에 이제 나오는데 그 장소는 제가 이제 영화 속 장소로는 이제 섬유 공장으로 세팅을 했지만은 실제로 대구에 있는 공장은 아니고 섬유 연구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곳이 이제 섭외가 되면서 프리단계 이제 그 공장 로케이션을 좀 둘러봤었는데 제가 처음 좀 즉각적으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은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수의 그 죽음을 제가 아주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뭐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 사고 장면을 시나리오 단계에서 명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이제 결정을 하진 못했는데 오히려 장소가 섭외가 되면서 그런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으셨었죠? 일단은 네. 네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영화를 보면 그 학선이 그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막 그 파리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희수가 원하는 거하고는 좀 어쩌면 좀 터무니없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보면 나중에 이제 또 학선이 혼자서 그 희수와 함께 떠나지 못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듯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선이 그 마지막에 그 할머니의 그 집에서 이야기할 때도 뭔가 부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장면에서 좀 어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그 이 학선의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학선의 여행이면서도 희수의 여행을 대신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희수가 여행을 했다면 어땠을까를 쫓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촬영했던 장면들 중에서 가장 연기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찡하고 아련했던 장면인데요. 늘 그렇지 않을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부재한 공간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드는 마음들을 촬영하면서도 감독님도 스태프분들도 다 함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들을 촬영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공민정 배우가 되게 희수로서 그 희수의 기운들을 잘 머금고 있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사도 없고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이 없는 또 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희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이제 희수가 그 꽃을 묻는 장면과 그리고 역 안에 텐트에서 이제 왜 자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이제 있으신데요.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감독님께서 해주셔도 좋고요, 배우님께서 해주셔도 좋고요. 그 동백꽃이었는데요. 그 꽃을 묻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선이가 희수가 살던 집에서 이제 꽃에 물을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동백꽃이었는데 희수가 스스로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본인한테 인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어떤 청춘 그리고 자기의 시간들을 묻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동백꽃이 겨울을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봄이 와서 꽃이 뚝 떨어졌을 때 그 꽃을 묻는 장면은 희수 본인을 묻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텐트 텐트는 제 이 친구 실제 친구 희수가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 닫은 폐역 공간에 그냥 캠핑하듯이 야영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자기한테는 충분한 여행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저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많이 듣기도 했고 이 영화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친구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좀 커서 그런 것들이 다 소재로 좀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대사는 많지 않지만 그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리잖아요. 뭐 파도 소리,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려오는 기차 소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설거지하는 소리, 이런 대화할 때 기계 소리,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굉장히 잘 들리는데요. 이게 영화적이지만 이제 관객분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사 외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어떤 그 공간을 담아내는 것과 소리의 활용들을 좀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할머니 집에서 계속 나오는 불경 소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할머니 댁이기도 하고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4살까지 살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일상 속에 있었던 소리예요. 할머니께서 계속 그 불경 테이프를 틀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었던 것 같고 그뭐 파도 소리라든지 기차 소리라든지 어떤 일상을 보내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을 때 상상했을 때 어떤 들리는 소리들 그리고 그것들이 희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영화 후반부에는 이제 기차가 지나가지 않는데도 뭐 기차 소리가 들린다든지 혼자 횟집 식당에 앉아 있을 때 또 그 파도 소리가 들린다든지 해서 이런 표현들로 희수의 어떤 마음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다, 심리를 전달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긴 했었었는데 그 할머니 존재가 그 두 배우 그 희성과 희수와 학선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학선이에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 그냥 할머니 밑에서 전 자라왔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가족. 저는 희수를 기억하는 어떤 부분 중 하나지 않을까요? 영화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희수 집에서 할머니와 많이 인사도 드리고 같이 밥도 많이 먹고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등장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희수의 부재나 희수의 어떤 죽음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냥 그렇게 방 안에만 존재를 하는데 네. 앞으로도 그리고 학선은 그 집을 자주 갈 것 같아요. 희수를 떠올리면.
그 영화 안에서 보면 이 학선이 여행을 가서 어린 희수를 만나는 장면 역시도 또 이렇게 굉장히 막 인상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이 아이가 또 혹시 희수의 염원일까라는 그런 질문도 이렇게 주셨거든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어린 희수. 뭐 희수의 어릴 적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같은 이름이기는 한데 희수는 어쨌든 이 세계를 떠나지만 또 다른 어떤 생명은 탄생을 하고 또 이 어린 친구도 어떤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질문 중에요. 이렇게 촬영에 관한 또 질문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추천도 되게 많이 주셨고, 그래서 이 촬영 감독님과 또 어떤 이야기들로 이 촬영 조명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셨는지도 예, 듣고 싶습니다. 저기 뒤쪽에 촬영 감독님 앉아 계시는데요. 최창환 감독님이시고 그 최창환 감독님은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파도를 걷는 소년 그리고 올해 그 전주국제영화제에 식물카페 원정 연출로 이제 오셨었는데 그 저와는 대구에서 아주 예전부터 같이 작업을 했었고 또 제가 영화를 배웠던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촬영을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뭐 제작비, 환경상 아주 뭐 많은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대한 간결하고 주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프리 단계 때부터 많이 논의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는 촬영을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제 어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제가 또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또 촬영 감독님은 또 달리 또 생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촬영 감독님이 또 이해하고 그 감정들을 읽었던 그런 정서들이 또 촬영에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촬영할 때는 크게 무리 없이 네, 잘 콘티대로 찍었습니다. 네. 그 콘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이 두 인물이 영화 속을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느냐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정말 이 힘을 다 사는 것 자체에 다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 그럼에도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사랑과 우정 사이에 이런 감정들도 있고 또 어떤 여인과의 또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궁금하신 점들이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듣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이요, 사랑.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무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 그런 사랑이라 생각하고 특히나 희수를 보면서 특히나 학선을 연기하는 입장으로서 때를 놓치면 후회만 한다. 네, 그 어떤 제한 없는 무한한 무언가인 것 같고 네,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은 몰라요. 근데 희수를 보니까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와중에도 한 줄기 빛 같은 거? 네, 그런 마음이 조금 드네요. 저는 근데 사랑을 몰라요. 저는 영화 속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 희수와 또 만난 그
중년 여성과의 이야기 속에 그거를 쓰면서 아, 사랑이 도대체 뭘까를 계속 고민했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고 평생 알 수 있을까? 그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고 알아가려고 하는데 또 부딪히고 어렵고 이런 것이 잘 모르겠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 질문 중에 이제 이 영화가 보면 공간을 배회하는 이 영화들인데 이제 관객분께서는 페드로 코스타 영화가 좀 연상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꼭 이제 뭐 그 영화를 영향을 받았다, 뭐 인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화 안에서 이제 그렇게 진짜 공간 아까 로케이션 말씀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그 연장해서 공간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 공간을 진짜 배회한다라는 의미가 좀 어떤 건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희수가 첫 장편 영화고요. 이 희수를 만들기 전에 신세계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 저한테 공간이 가지는 힘이라든지 의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곳에 가는 것을,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익숙한 공간을 다니다가도, 저 공간 뭐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에는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를 좋아해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영화의 시작은 저는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공간을 많이 이제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공간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캐릭터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뭐 어떤 식의 어떤 과정이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런 의미입니다. 공간은요. 네. 음악이 많이 이제 거의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음악 얘기 조금 해보고 싶어서요. 거기 뭐 빨간 맛이 또 편의점에서 등장하는 것도 궁금하시다고 하고 거기 또 뮤지션의 이 공연 보는 그 장면도 좀 궁금해서요. 음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빨간 맛 사실 제가 가요를 잘 듣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편의점에는 가요가 나오니까요. 그 당시에 그 유행하고 있는 가요들 그리고 편의점에서 예전에 알바했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본사에서 이제 정해줘요. 그거를 이제 트는데 학선이가 빨간 음식을 먹고 있어서 빨간 맛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사형집행단이라는 이름의 밴드고요. 그분이 이제 대구 그러니까 로컬 이제 인디 뮤지션 분들이고 그분들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형집행단이라는 이름하고도 희수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애초에 어떤 희수가 떠나기 전에 좀 어떤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좀 판타지 같은 뭐 설명은 잘 되진 않지만 그런 환경에 희수가 놓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신곡이었는데 그 음악을 또 같이 저희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아쉽지만 또 정말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감독님, 배우님 어쨌든 이게 처음 관객과 또 만나게 되는 자리였고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인사와 또 다시 한번 소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마지막 인사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 GV에는 같이 참석을 못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이제 배우분들이 또 와 계세요. 저희 김필 배우님이라고 횟집 사장님 역할을 해주셨던 김필 배우님이 저쪽에 앉아 계신데 한번 네, 그리고 또 희수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동료 언니 김현정 배우님도 여기 화장실 가셨나? 네, 나가셨나 봅니다. 저희 뒤에 계시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상영이어서 제가 너무 떨려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밖을 좀 배회하다가 왔는데 그래도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면서 좀 편하게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또 전주에서 온라인 상영을 하지 않고 이제 오프라인 상영만 신청을 해서 또 티켓을 또 힘들게 구하셔서 오셨을 텐데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좀 아쉬우실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너무 어떤 귀한 첫 관객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아까부터 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계속 둘러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잊지 않고 좀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또 한 번 더 봐주세요. 두 번째 보면 조금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GV 이제 다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가 뭐 가볍고 웃으면서 보는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조금 건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계신다면 홍보 좀 해주시고 희수 많이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랜만에 되게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극장과 영화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전주까지 오셔서 또 예매하셔서 봐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희수가 언제 또 상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전주 이후에요. 네. 또 많이 찾아주시고 개봉도 하게 된다면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첫 관객이라는 인연이 또 이제 이 영화의 희수의 생명을 계속 저희가 연장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은 곳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또 시작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먼저 퇴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 퇴장하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